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? 몰라. 돈 많이 주면 오겠지, 그지?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? 근데 진짜입니다. 단돈 한 푼도 안 줘. 너무 신기한 이야기 아니고, 그 내일은 10시에 이제 또 이시영 박사님이 오시는 거예요. 그 저하고 이제 할 이야기가 좀 있고, 다음 달 호에 이시영 박사님이 그 노벨 사이언스하고 시사 매거진에 이제 그 칼럼을 썼습니다. 우리 고린 대학에 대해서. 그분은 약 30-40년 전에 우리 고린에 대한 논문을 쓴 분입니다. 그분이 임상실험을 맡아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, 그죠? 단지 그분이 의학 박사라는 바람에 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나 자기가 의학 박사들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말을 못해서 그러지. 제가 볼 때 그렇다. 그러니까 우리 흔쾌히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했고, 칼럼을 우리 고린을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임상실험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2장으로 이제 칼럼을 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김태식 박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야, 내가 진짜 고린을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, 그죠?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선택입니다. 단지 제가 먼저 이 고린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선택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. 오늘 김태식 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할 때 이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.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강의가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. 왜냐? 그분이 2가지 내용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상담사로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그 박사님이 여기에 섰습니다.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. 매주 수요일 날은 어김없이 우리 8층에 이제 그분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암병을 갖고 있는 분 또는 내 주변에 진짜 암 환자로서 치유를 원하는 분,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수요일만 되면. 그러니까 오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쨌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강의를 참 잘 들었다 하더라고요. 강의를 잘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 그 강의가 여러분들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에 나가면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강건강협회라는 허가를 해줄 때 강건강협회에서 목적을 갖고 허가를 받습니다. 그 목적 중에서 건강상담사로서의 2가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는 오늘 김태식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에서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. 그것이 건강상담사입니다. 작게는 우리 지역마다 가면 다 경로당이 있죠. 노인정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건강상담사로서는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좀 더 크게는 그 지역 동이 갖고 있는 어떤 센터, 회관 이런 데서 그 동장의 허가를 득해서
사람을 모아주면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좀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구청에 가든지 건강상담사로서 내가 이 지역의 건강상담을 내가 세미나를 열고 싶다 하면 이제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. 이게 건강상담사라. 이 말을 또 더 작게 한번 해보면 내 지역 주민들 개개인을 잡고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설명을 하지요. 그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. 그런데 건강상담사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, 자, 당신이 아픈 곳이 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을 해독시키는 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약이 고린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고린이라는 약을 어디에서 파는가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이 의무입니다. 의무. 건강상담사가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. 건강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과대광고 및 알선제가 됩니다.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건강상담사다 이 말입니다. 두 번째는 간건강협회하고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을 때는 이제 그곳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. 왜? 간건강협회에 속한 건강상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일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김태식 박사는 그걸 알고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.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라.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. 그래서 그 지식을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아마 오늘 김태식 박사가 했던 그 강의와 똑같은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, 어떤 우리 마음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김태식 박사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 있을까?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. 오늘 김태식 박사님도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. 왜? 진짜 이 대한민국에 연세는 드셨지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모였다라는 이 자체를 아마 그분은 진짜 감동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오늘 제가 뭐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. 만났는데 역시 그분도 우리 회사를 딱 보는 입장에서 입구에 들어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좀 허접한 일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린다.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. 왜 연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.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분은 우리 한국의 한의사로서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각종 TV에 나와서 이 의학에 대해서, 한의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. 그분이 수원에 계시는데요. 그분이 왔습니다. 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건강을 상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했어요. 저는 확신합니다. 건강을 상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. 그 무엇이냐?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.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.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.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누구의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. 그럼 공급자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급자는 특히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. 아픈 사람에 대한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
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니까. 내가 관용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 아픈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?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. 제가 언제부터 이해심이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세월이 조금 지나,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더라. 얼마나 우리가 다들 지금 이만큼 살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까? 그지? 여기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체가 다 각종 고통이 있었습니다. 그 고통을 지금까지 참고 왔다는 것이 성공된 사람들입니다.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성공된 삶을 살아내는 분들입니다. 그런데 이 성공된 삶 안에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는 가치가 쌓인다는 겁니다. 관용하는 마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공부를 잘한다 해서 쌓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? 그죠? 너무 신기하게 건강을 상담하는 자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건강상담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한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한의사가요, 진짜 새로운 것을 듣는다 했습니다. 너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분이 그때서야 공감을 하더라고요. 맞다.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건강상담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면서 이것이 전부 답니다. 왜냐하면요, 우리 건강상담사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만 가지고 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?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영업이라니까. 이것이 영업입니다. 다른 것이 영업이 아니고, 영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영업이거든. 내가 누구에게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이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.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해 합니다. 아픈 사람들은. 그러면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. 영업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아픈 자에게 느끼질 때 그 아픈 자가 귀를 열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지금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전에 6층에 또 뭐 한 참 부산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. 그런데 심지어는요, 한 달에 이 사람은 원체 부자라서 그런지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드는 이 병원에서 사는 약이나 이런 것들로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.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내가 안 아파서 그런지. 그래서 내가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자기는 줄기세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을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국을 간답니다. 엄청난 돈을 쓴대요. 이렇게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씩 쓰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약을 한 달에 5천만 원 쓰던 보다 아마 이 약이 더 효과적인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약을 부정합니다. 왜 부정하느냐?
이 약을 보니까 통도 그런 데다가 안에 통 자체가 또 별로 허접하게 생겼다 이거지.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. 누구나 다.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약을 안 먹습니다. 아예.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? 자, 그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가?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. 60년 동안 개발했고 40년 동안 임상 실험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첫 번째로 등록된 약이고 그리고 세계 발명 특허가 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수함이 보고된 약이다.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했습니까? 이 약통을 다르게 생각합니다. 허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르게 생각한다. 이것이 영업 아닙니까? 그럼 바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영업이라니까. 모를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. 엄청나게 좋은 건데도 안 본다니까 쳐다도.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까 바로 자기가 깜짝 놀라고 진짜입니까 한다 이거. 그러면 우리 책자를 보여줍니다.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좋지요. 왜? 아니 우리 김태식 박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8층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강연을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? 왜? 그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안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죠. 그래서 바로 그 약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. 이것이 그 사람이 몰랐는데 아니 이것을 알게끔 하니까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물건을 산다 아닙니까? 이게 영업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업 그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됐을 때 내가 영업이 일어난다.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해하는 능력과 관용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라면 그것입니다. 전부 다입니다.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전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. 왜? 오늘 그 한의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놀라울 정도로 좋답니다. 그분이 자기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전국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4,000개 한의원을 만드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로서는 한의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까? 그죠?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목적된 그 방식이 멋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제가 봐도 멋지던데요. 아니 진짜입니다. 제가 봐도 멋지더라니까. 여러 가지에서 멋집니다. 우리가 이야기한다니까. 우리가 늘 어떻게 해왔습니까? 핸드폰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전화를 합니다. 한번 와달라고. 진짜 요즘은 참 그게 잘 안 되지. 10명 전화하면 1명 겨우 옵니다.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 한의원에 있으면요. 지금 사무실에 골이 있는 거하고 한의원에 골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.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?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무실로 오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한의원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했을 때 10명 중에 3명은 따라갑니다. 아픈 사람들은. 맞지?
이제 요 역할만 조금 하면 이제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십니까? 내년쯤 되면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한의원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이제 내년쯤 되면 거의 다가 전국의 한의원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할 거라고. 이 이야기를 오늘 한의사에게 했습니다. 그 한의사가 우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. 세 가지를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. 하나는 의사가 한의사가 처방을 해야 될 약들 6가지에 대한 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약들이 너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운동을 하니까 우리의 칼로리를 너무 소비시킨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이 약과 더불어서 고단백질이나 우리 몸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된다.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, 즉 소금이나 설탕 이런 8가지 정도는 늘 마트에 가서 사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것들을 사 먹으면 우리 인체에 안 좋다라는 걸 다 압니다.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것을 가령 소금 하나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소금을 수입했는데 이 소금을 수입한 이 소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식약청에서 처음으로 식용으로 받는 소금입니다. 두 번째는 관수가 100% 빠졌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안에 미네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. 네 번째는 그런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에 있는 소금과 500g짜리가 가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. 이것이 만약에 그 동네 그 지역 안에서 주부들이 인식이 된다면 누가 마트 가서 소금을 사겠습니까? 왜냐하면요, 부모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요.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아무리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인체 안에 소금이 17%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없는 거로 여러 가지 질병이 드러난다면 누가 마트에 가서 그 소금을 그냥 사겠습니까?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유는 한의원에 가서 이 소금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한의사가 놀랬더라고요. 한의원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. 한의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자기가 놀랬다더라고요. 그러고 건강상담사들이 나이가 드셔야만이 된다는 것도 완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. 자, 여러분,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진짜 인자하게 보이고 좀 중후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? 안 그러면 젊은 아들이 그냥 지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?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. 훨씬 더 안정적이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김대식 박사께서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딱 담아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최소한 우리 고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그것이 약 7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일단 숙지를 잘 해야 됩니다. 그것은 누구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. 왜 배울 것이 없느냐면
이제 15일 이후부터는 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다 담깁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 안에 홈페이지며 전국에 한의원이 얼마만큼 많으며 우리 요양병원이 어디에 생기며 또 제2의 암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까지,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기능들까지, 그리고 600여 명의 체험 사례까지, 그리고 이 안에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는 상품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. 그러면 그거 갖고 이것만 갖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내가 교회 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. 우리 여기에 대리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. 그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었습니다. 근데 내가 놀랬습니다. 왜 놀랐느냐? 어떻게 고린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잘했는지, 이렇게 자기가 아는 한의원에 이 사실을 보내도 되겠습니까? 회장님 보시고 맞으면 좋다 해주시고,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. 내가 들어가 보니까요, 내가 감사가 절로 일어나요. 일주일밖에 안 된 사모님인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분이 연세가 70이더라고요.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. 이 안에 다 담깁니다. 상세하게 진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쇼핑몰 안에서 다 담아서 공부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갖고 우리 회사에 대한 공부를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상담소로서 자신있게 한의원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 김태식 박사님 강의 듣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생긴 마음은 이렇습니다. 늘 내가 이 고린을 잘 선택했다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오늘은 더욱더 내가 진짜 내가 이 고린을 잘 선택했구나. 이 고린을 잘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저런 분들이 와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, 그것은 고린이 갖고 있는 충분한 능력이다,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진짜 고린에 우리가 잘 왔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이 고린과 더불어서 내가 최소한 85세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확신하기 바랍니다. 어저께는 85세가 넘은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꼭 85세까지만 해야 되나?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년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. 건강이 허락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93세인데 네. 이 약을 6개월 먹고 콜라텍이 가는구나. 아니 93세에 콜라텍이가 춤추는 그 힘이나 건강상담사로서의 말을 하는 힘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확신합니다. 건강을 상담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니까 첫 번째가 이해하는 능력이지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. 내가 이해하고 그 아픈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마 그분들이 흔쾌히 우리 말을 들어주고 또 우리 말에 귀담아 듣고 믿고 우리 이 약을 먹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로 감사함을 표시할 것입니다. 저는 그래서 진짜 이 고린에 내가 이 선택했다라는 이 자체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사실은
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